자, 가끔 살펴보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강하죠. 물론 금요일장에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흐름들은 좋을 건데 중요한 거는 너무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실제로 밑에서 뭐 10배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새로 각광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제 요새 메타버스에 관련한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종목들 살펴봐야 될 특이주들을 몇 개 살펴보고 과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가 메타버스 타운으로 고객 소통한다 이런 얘기였죠. 물론 상장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이 LG라든가 대기업들에서도 상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죠. 자, SK텔레콤도 이렇게 보시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아바타로 활동한 신개념 인플루언서 그룹인 이프렌즈를 모집한다고 밝혔죠. 자, 이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유튜브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만 동영상으로 움직이지만 언젠가는 이 구독자님들하고 메타버스 이 플랫폼 안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뭐 차트는 이렇고 해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브랜드 이미지 하나 따왔습니다. 자, 하나은행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이 전담 팀을 구성했죠. 자, 하나은행 메타버스 전담 조직, 디지털혁 CTFT 신설 이렇게 6일 밝혔는데 은행들도 예전에 보면 이제 지금 대출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하여튼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장이 아마 이 파이가 계속 점점 커질 거예요. 요만하게 하던 게 요만하게. 이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 생각엔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살펴보는 덱스터인데, 덱스터의 이 상승이 무섭죠. 예전에 덱스터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월봉에서 위치가 이렇게 낮을 때였었어요. 자, 이렇게 낮을 때였는데, 낮을 때 이렇게 매수해서 제가 관심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요런 데 있는 종목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추세를 이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예전에 덱스터가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이슈로다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첫 번째 이슈가 났을 때, 요렇게 이때쯤이었는데, 크게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이슈를 꼼꼼히 매일 챙겨봐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이 얘기다 보니까 지겨울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슈가 떴을 때 살짝 올라가다 눌림목 주니까, 아, 호재가 반응 안 하네? 이건 그럼 악재인가? 근데 결국 지금 전후수로 또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챙겨둬야 되고 결국 주식 올라갈 때는 예전의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올라가죠. 자,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로 끌어올리느냐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이때 벌써 사실 넷플릭스 협력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저 이슈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슈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덱스터 급등하는 또 하나 요새 이유 중에 하나가 이 XR 콘텐츠 기업하고 메타버스 경쟁력 강화를 했죠. 이게 이제 비빔불인데 이게 비빔불하고 MOU 체결 소식을 한 얘기 여러 개 있습니다. 8월 5일자 기사인데 자, 이 메타버스 관련된 덱스터의 이 월봉의 위치를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찍을 때 예전 고점까지는 일단은 가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전 고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17,400원이에요. 지금 15,000대죠. 저희 14,000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 17,000원대를 기준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대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AI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 전문가분들도 보통 이 덱스터 여기서부터 목표가 잡을 때 다 여기 잡아요.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월봉상 최고점이죠. 전고점.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대놓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뚫는다 못 뚫는다 이걸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점쟁이나 이런 거가 아닌 다음에. 근데 여기가 상당히 센 저항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빵 뚫고 나갔다. 여기를 빵 뚫고 나갔다 이 고점을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역사 속의 가격이 높을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예전에 작년에 3월 달에 2,700원 대충 3,000원 잡고 이 정도 17,000원이면 여기서만 6배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주식은 10배도 가고 20배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투자에 신중은 기해야 되고요. 어쨌건 요 당시에 17,400원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저가격을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맥스트 잠깐 볼까요? 대단하죠, 이 친구. 상장에서 뭐 정신없이 아주 올라가는 좀 밑으로 빼내야 돼서 좀 밀렸는데 금요일날
지금 상장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날 자 상장 상한가 다음날 점상 그 다음날 점상 다 3일 쉬고 다시 상 또 상 상장할 때 저가가 3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이렇게 2.5배를 그냥 순간 찍는 자 이게 대단한 맥스트입니다. 자 시대도 잘 타고났죠. 자 지금 최고 메타버스가 가장 강한 이 시기에 이 메타버스 제일 강한 이 시기에 상장을 하셔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익률 이제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좀 축하드리고 큰 수익을 계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맥스트를 보면 이렇게 분봉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제가 써놨는데 이거 그냥 매매 전략인데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이거를 저렇게 송리산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니죠. 주식의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은 없죠. 자, 근데 일단은 꽤 올라온 상태에서 3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된 상태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았죠. 5일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인데 상장해서 5일이 넘었기 때문에 드디어 최초의 5일선이라는 게 생겼죠. 일단 잘 급등하는 중에 이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탈하지 않죠. 자, 그리고 잘 올라가고 있고 조금 빠르게 대응하시는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60분봉에서 21선 회복이 중요해요. 이렇게 저는 이거 분봉상 뭐라고 보면 잘 모르겠는데 노란 거를 제가 21선을 걸었거든요. 이렇게 요 노란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이탈했어도 바로 복귀해서 올라가줘야죠. 그러면 다시 복귀할 때 이렇게 복귀하고 나갈 때 이때가 중요해요. 이게 60분봉이에요. 이때 중요하고 이거 복귀하고 나간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추세가 깨지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깨지는 데도 복귀하면 올라가고 깨지는 데도 복귀 올라가는데 복귀 못하고 만약에 60분봉당 줄줄 타고 흘러내린다? 그러면 추세가 약간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주봉에서 5선 같은 건 안 계셨죠. 주봉에서 5선 생기려면 5주가 지나야 되니까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인데 맥스가 상장한 지 5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죠. 자, 어쨌건 60분봉을 보면 간단하게 요렇게 21선을 회복해 줘야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요렇게 만약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줄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거만 조금 명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하게 무너지면 아마 이 변곡점 여기서 요선까지 무너질 수 있는 요 가격이 한 64,000원대 돼요. 근데 요선 깨지 않으면 21선만 바로 회복해주면 또 드러나갈 수 있는 상황.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근데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1선 복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맥스는 좀 참고로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자, 어제는 금요일장은 금요일 목요일은 바이오주의 날이었거든. K백신 출범하고 막 mRNA 관련 얘기하고 삼성, 모더나 관련 얘기하면서 바이오주가 강했다면 며칠 전에 메타버스가 엄청 강했는데 이렇게 삼성의 K 메타버스 연합군 한 소식이 있었죠. 과학기술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새로 합류한 주요 기업의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합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뭐 조금만 납품하고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자, 교육주 중에 CMS 에듀라고 있어요. CMS 에듀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당히 잘 엮여 있는데 이렇게 CMS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엑스포가 있었는데 서울 VRL 엑스포에 이렇게 메타버스 대표, 이 교육 대표 기업으로 참가했죠. 그러면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야 CMS 에듀, 그러면서 CMS 에듀가 있는데 자, CMS 에듀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잘 유지되고 있죠. 우리 자 우상향이야 우상향. 그런데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는 아까 덱스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전고점 근처들이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못 간다 간다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 쫓아가다 하지 말고 조정 주면 눌림목에 사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추세는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주봉에서 자 이렇게 중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잘 유지할 거야. 주봉에서 그러면 항상 제 영상에서 마냥 강조하는 거 아시죠? 우주선, 이 녹색선이 우선 이거 이탈하지 않아요 절대. 자, 저번 주에 이탈하지 않았죠. 저번 주에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추세 유지할 거야. 흔들지 마.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지켜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21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돼요. 물론 21선을 깬다고 해서 이 종목이 더 가니 못 가니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때 21선을 깨게 되면 아무래도 추세가 더 하향으로 무너지고 월봉에서 제가 CMS에도 옛날에 얘기할 때 이런 자리들이었는데 이때보단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위험스러운 자리죠. 이런 데서 하면 안전하죠. 자, 주식이 뭐 떨어져도 여기서 한번 더 사면 되고 그렇지만 월봉에 높은 데 샀을 때는 좀 위험해요. 예를 들면
18년도 1월 달에 이 당시에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겠어요. 이 당시에 막 CMS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추세를 딱 깨놓는 순간 이렇게 됐죠. 자, 이때가 18년도 1월 달이에요. 그러고 이때가 자, 이때가 20년도 3월 달이에요. 그러면 18년도부터 이렇게 20년도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계속 이 손실권에 있어야 되죠. 만약 손절을 못 치면. 근데 여기서 물타기 하도 분할매수 하면 되지만 아니죠.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게 좋은데 추세가 우상향일 때도 월봉에서 높은 데 살 때 이렇게 높은 데 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러고 손절이 빨라야 돼요. 밑에서 샀다면 그럴 위험이 없어요. 이런 데서만 사도 좀만 고생하면 다 돌아 나가는데 문제는 고점에 샀을 때는 그만큼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런 고점이란 얘기죠. 조심하시고 일단 추세는 주봉에서 5선 이탈하지 않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종목이 추세가 깨졌다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있는데 월봉이 높을 때는 항상 단기 단타 이런 대응이 주봉에 보입니다. 대량 거래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냐면 이때 이 7월 22일 날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위치가 월봉에서 아주 낮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낮은 데가 아니고 조금 높은 데니까 약간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아지네스텍이 이제 메타버스의 꽃이라 불린 XR. 요새 뭐가 있냐면 AR, 뭐 AR 이런 것도 있고 VR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XR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가온미디어가 이제 XR 관련해서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XR이 뭐냐고 봤더니 이게 확장현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확장현실. 그래서 이제 이 확장현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강하죠. 이 XR 글라스가 이렇게 매년 자 2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지네스탁이 마이크로 유리 발광 다이오드 OLED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용 XR 글라스 개발이 요렇게 이제 과기부에서 혁신 바우처 사업이라고 추진된다고 있어요. 얘기가 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아지네스탁 주가 상당히 좋았죠. 아지네스탁을 보면 자 월봉의 위치를 보면 아지네스 같은 경우에 이 예전에 2,300원 하던 게 지금 13,000원 상당히 높죠. 월봉에서 어제 고점을 잘 날아가고 저런 이슈 관련해서 상당히 벌써 꽤 올라가 있는데 일단 추세를 봐야 되겠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이렇게 옷은 회복해줬죠. 이 얘기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 주봉의 5주선의 가격이 11,160원이에요. 여기 좀 이렇게 써지냐. 크게 써드릴게요. 11,160원. 즉 11,100원만 11,1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하나 뚫었어요. 요 자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요 자리가 뭐냐면 중요한 저항선이었었어요. 이걸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죠. 요새 굉장히 핫해요. 자, 요 당시 28%, 자, 또 16%, 금요일 날도 2%. 이렇게 핫했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항상,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봉 최고점, 이런 자리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차익 실현.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죠. 누군가는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있죠. 이렇게 차익 실현 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잠깐 투자 좀 해볼까요? 일단 외국인 개인이 사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약간 기관 투신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죠. 이렇게 산업펀드 이런 부분 조심해서 성급하게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에이트원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에이트원도 보면 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7월 달에 있었는데 자 이제 국제뉴스에서 알려준 기사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17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죠. 우리 앞으로 메타버스에 투자할 거야. 자, 우리도 과연 이 에이턴에 투자해야 될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에이턴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 친구 메타버스 관련해서 꼭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에이턴의 주가를 문제 좋은 점이 예전에 이 과거 속의 가격이 있어요. 여기를 좀 빠이빠이 시켜놓은 느낌이에요. 우리 빠이빠이. 우리 이미트를 안 갈래. 우리 메타버스 관련자야. 근데 이거에 대한 확증은 5개월선을 이렇게 돌파해 준 거에 있고 지금 이번 달에 5개월선의 저점이 얼마냐면 2,375원이에요. 2,600원이니까 그러니까 2,3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에이트원은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점 목전 다 뚫었죠.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 이 얘기는 저번 주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2,475원이죠. 자, 우리 2,470원 안 깰 거야. 그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도 역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에이트원은 조금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잠깐 보고 갈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보통 PBR이 굉장히 쓸 건데 역시 한 5배 정도? 낮진 않죠. 메타버스가 저게 1, 2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PBR이. 자, 보시면 시총이 1,500억이에요. 시총이 1,500억인데 매출이
77억 130억. 매출이 좀 약하죠. 적자 전환 1분기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힘이 없는데 현금 유보율이 1600% 부채 현금이 많죠. 회사가 현금 돈이 많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라 일단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이 월봉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에이트원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봉 같은 데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저번 주 한 주 쉰 느낌인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나름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이스트 소프트 아시죠? 이 국민 기업이죠. 이스트 소프트가. 그 R집, R소프트, 뭐 이렇게 RFTP, R 소프트로 유명하죠. 굉장히 이제 무료 것도 많이 구성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메타버스 족속 가리기에 이스포츠가 껴들었습니다. 껴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당연히 이스포츠 정도 기업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포츠 이제 근간의 기사를 보면 왜 메타버스로 자꾸 연결되고 이스포츠가 저런 길을 걷나 이렇게 보니 이 상상인 증권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이스부터 실용 AI 구현 가시화계, 그러니까 게임 모멘텀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학습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에 없는 가상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결국 뭐 아바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부분의 실시간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뭐 이런 거, 카바른 모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한 또 AR, VR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자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스포츠 주가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데 이스트 스포츠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월봉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역대적 최고가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월봉에서 보면 자 이제 추세를 엄청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꾸준히 우상향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고점이 하나 있죠. 여기 두 개 매물대가 있어요. 이 20개월선 이게 딱 꺾인 여기 산 같은 요 부분하고 요게 요 최종 목표가가 요 정도? 물론 전고점까지 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저번 달에 고점이 얼마였냐면 19,000원인데 이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주가는 누구도 모르지만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뚫어져야 될 자리 선을 하나 걸어놨어요. 5주선이 있는데 이 자리 안 깨는 게 엄청 중요해요. 안 깼죠, 저번 주에. 다음 주에도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대응할 때 이 자리 깨면 손절하지 뭐. 깨지 않으면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손절을 이제 이렇게 손절하시라 가기 참 힘든 게 구독자분들 계좌라. 그것도 만약에 손절했는데 쫙 날아가지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본인의 판단인데 손절했다가 밑에 다시 사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이스트 스포츠가 못 간다가 아니라 사실 주봉에서 5선을 깨게 되면 요렇게 추세가 전환이 돼요. 하향으로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높은 데 사지 말고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손절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21선 기준으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이스트 스포츠는 좋아 보입니다. 자, 젠백스 링크 한번 볼까요? 자, 젠백스 링크가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젠백스 링크는 자, 숨겨진 메타버스 핵심 필수 기술 증강영실 AR 특허 보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젠백스 링크는 저도 조금 이뻐 보이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이뻐 보인다고 이 종목들이 엄청 날아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 날아갈 때 못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주가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는 얘기죠. 밑에서 한번 더 사도 되죠, 이 친구. 뭐 꾸준히 우상향 잘 하고 있는 좋은 친구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주선. 자, 교우선 이탈하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제가 항상 5주선을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조정 들어왔는데 이주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즉, 중기적으로 추세, 주식은 추세가 중요한데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우리 이주선 치고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는 계속 매수가 중요하죠. 추가 매수가 중요해 보이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 요때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6월 10일이에요. 자, 주식은 이 대량 거래가 시연된 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어요. 여기서 세력들이 팔고 나갔다? 우리 팔고 떠날 거야. 절대 아니. 제 생각엔 그래. 절대 아니고. 자, 어쨌거나 저 상태에서 매집을 해놓고 가격 조정을 쫙 하면서 개인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대량 거래 또 터졌죠. 이렇게 평 떨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앞에 대량 거래 돌파하지 않았죠. 21선 위에 있고 근간에 뭔가 하는지 수상하죠. 이날 자 15% 쉬었다가 또 한번 급등. 그러니까 앞으로 21선 깨지 않는 한 그러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되죠. 이렇게 너무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돌아서 나가는 분위기라 젠백스 링크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몇 번 이제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자, 컴투스가 위지윅 스튜디오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주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게임 기업 컴투스가 위지윅 스튜디오 인수 추진, 이렇게 이제 28일 날, 7월 28일 날 이렇게 확인됐죠. 이 컴투스가 게임 관련 주기도 하죠. 중국에 자꾸 게임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 컴투스의 월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만바닥, 두바닥, 다중바닥권에 있죠, 지금 이 사람. 근데 20개월 선 밑을 깨놨기 때문에 추세는 사실 깨져 있는 거예요. 자, 주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을 때 위험성은 이래요. 자, 5개월선 이탈하니까 조정, 이렇게 하락. 5개월선 이탈하니까 하락. 이렇게 되죠. 5개월선 이탈하니까 하락.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5개월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 깨면 떨어질 확률, 즉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안 하는 거죠. 거꾸로 5개월선 회복 상승, 5개월선 회복 상승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 친구는 저점인 맛은 있어요. 좀 너무 싸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부터 날아가서 5개선 회복하고 안착해서 돌아 나와 크게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라는 건 걸리죠. 자, V자 반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이 당시에 보면 요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컴투스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 특히 사교육 규제에 이어서 이제 빅테크 또 그러고 이제 게임주까지 건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산업까지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게임주도 위험하긴 해요. 자, 어쨌거나 위지엑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도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꼬리가 우리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지 않나 싶고 5주선을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면 매수할 만하네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 컴투스 들고 갈 거라면 지금이 맞고 깨도 뭐 얼마 이렇게 더 이상 가지 않을 자리 이 친구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최저점 10만 8천 원 찍고 들어섰습니다. 사실 컴투스 주주분들이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중국이 자꾸 저렴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코세스 우자에 강하죠. 이 코세스가 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처가 삼성전자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메타버스군에 이렇게 합류하면서 그 굉장히 강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강했는데 코세스 거래처가 이렇게 삼성전자 자 여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자, 일단 하는 일부터 알아볼게요.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생산 판매하고요. 자 레이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지문이 있어서 이런 거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코세스를 보면 코세스가 삼성전자 이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래처가 거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합류했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확 날아가는 이렇게 보시면 특히 여기 삼성전자에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제이스테츠 이름도 어렵네요. 제이스테츠 팩 코리아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세스가 삼성전자 메타버스 합류했다는 그 순간 그냥 날아갔죠. 지금은 조금 높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월봉에서 보면 역대적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작년 3월달 코로나 때 가격이 3,000원대였었어요. 3,000원 하던 주가가 이렇게 지금 18,000원 근처? 5배, 6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때 이 20주선을 기준으로 확 차고 올라갔죠. 근데 일봉에서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런 친구들 기준 잡을 때 일단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맥스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분봉을 보고 하신다면 이렇게 노란선 21선 분봉에서 21선 그면 돼요. 설정해서 그면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15,1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1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코스스는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조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높게 살 때는 이렇게 높게 사서 급락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세스는 약간 주의는 필요해 보이고 설사 하시더라도 하루 그냥 단타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캘핑 이런 분들한테 맞죠. 왜냐 원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핫하니까 그런 분들은 맞지만 조금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텔레칩스 한번 볼까요? 텔레칩스 보면 이 친구가 사실은 칩스 앤 미디어를 계열해서 두고 있죠. 칩스 앤 미디어 굉장히 핫하죠. 왜? 자, 그러고 이제 2018년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주 마인드 인테크를 100% 출자했습니다. 증강현실 관련주죠. 자동차 관련주기도 하고. 이 텔레치스의 이 주가를 보면, 높기는 한데 애매해요. 엄청 차트상으로 높아 보이는데 사실, 자,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월봉에서 보면 차트상으로는 이전 고점도 있고 높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3월 달에 저점이 자 6,000원 뗐어요. 6,700원, 7,000원 잡으면 이제 19,000원이면 2.5배 간 거죠. 지금 보통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6배? 5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 2.5배? 많이 간 건 아니죠. 전고점 정도 뚫어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2,000원대. 그래서 요거는 뚫어줄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기도 한데, 우리나라 지금 이 좀 신기한 게 중국하고 지금 미국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쫙쫙쫙 날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하고 자동차 관련주는 못 날아가요. 참. 외국인들 좀 올려주지. 자, 어쨌건. 이렇게 5개월 선, 요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가격은, 18,200원대가 됩니다. 요 가격에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2주간, 이 조금 지수가 좀 안 좋았죠. 이렇게 조정받으면 떨어지긴 했어도 역시 20주선 돌파해놨고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다 뚫어놨죠. 이거 저항선이에요. 이거 저항선. 저항선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 좀 좋아질 것 같고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렇게 추세가 살아났죠.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전 고점이 얼마냐면 22,000원대 아까 말씀드린 요거 뚫으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텔레치스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량거래 터진 날이 이제 5월 달인데 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이 친구.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대량거래에 힘입어서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